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가장 어두운 밤일수록 별이 더욱 빛난다. 저는 이 말을 인생을 관통하는 문장이라 여기며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이보다 더 어두울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허우적댈 때마다 엄마의 따뜻한 애정이 버팀목이 되어줬어요. 만약 절망 속에서 반짝이는 희망을 마주하신 적 있거나 힘든 순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몸부림쳤던 경험이 있다면 제 사연이 공감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30대 후반으로 프리랜서로 활동 중인 여자입니다. 어릴 때 저는 부모님과 오빠 밑에서 행복하게 자란 막내였어요. 비록 부모님이 고깃집을 운영하시느라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오빠가 워낙 다정하고 저를 잘 챙겼기 때문에 소외감 없이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빠, 오늘 오빠 친구들이랑 놀러 나갈 때 나도 데리고 가면 안 돼? 내 친구들은 오늘 다 못 논다고 해서 나 혼자 심심할 것 같단 말이야. 오빠 말 잘 듣고 얌전히 있을게. 제발 나 혼자 두고 나가지 마. 그냥 오빠 오늘 약속 취소하고 너랑 집에서 놀 테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오늘 놀기로 한 건 별것도 아니었거든. 오히려 나는 너랑 집에서 편하게 뒹굴거리면서 장난치는 게 훨씬 재밌어.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오빠도 초등학생이니 어린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함 없다고 느낄 만큼 저를 살갑게 챙겨줬어요. 언제나 일기예보를 미리 확인해뒀다가 우산을 2개 챙겨 등교한 다음에 저한테 건네줬고요. 가끔씩 제가 숙제하다 막히면 답을 알려주기보다 찾아갈 수 있는 방식을 깨우칠 수 있도록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고프다고 노래를 부르면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 라면을 끓여줬죠. 게다가 어디 나갈 때 제가 후줄근해 보이지 않도록 옷을 신경 써서 챙겨주더라고요. 덕분에 이 당시에 저의 세상은 오빠가 제일 대단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부모님도 오빠를 정말 많이 신뢰했죠. 영서가 너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사실 우리 고깃집이 번창할 수 있는 건 다 네 덕분이라고 말해도 돼. 진짜 네가 있어서 영주도 편하게 맡기고 장사에 집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이건 내 생각도 똑같아. 영석이 네가 장남 노릇을 톡톡히 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항상 든든하게 집을 지켜주고 영주를 챙겨줘서 고맙다. 아직 너도 어린데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게 미안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칭찬이 쏟아질 때면 오빠는 거만하게 반응하기보다 멋쩍은 웃음으로 뺨을 긁적였습니다. 그저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찬이 돌아올 줄은 몰랐다는 듯이 굴었죠. 그래서 저는 아직 어렸는데도 오빠가 애틋하고 좋았어요. 절대로 싸우는 일 없이 오빠를 졸졸 따라다녔죠. 나는 다시 태어나도 오빠 동생 할 거야. 다른 사람은 필요 없어. 무조건 오빠 동생이어야 돼. 아니면 오빠가 내 동생으로 태어날래? 그때는 내가 오빠한테 라면도 끓여주고 우선도 챙겨주고 뭐든지 다 해줄게. 됐어. 다음번에도 내가 네 오빠 할게. 아무리 네가 내 누나여도 불안해서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 그냥 내가 너 챙기는 게 훨씬 속 편할 거야. 지금처럼 너는 그냥 재롱 피우면서 귀엽게 동생 노릇 해주면 돼. 분명 오빠가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훌륭한 어른이 되었을 거라고 장담해요. 하지만 우리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날 부모님이 새벽에 집을 비운 사이에 화재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콘센트 부위에서 불이 난 거였죠. 이 당시에 사실 저는 불이 났다는 상황도 모르고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부랴부랴 저를 깨우면서 물수건을 적셔 얼굴에 가져다 대더라고요. 영주야, 빨리 눈 좀 떠봐. 지금 이렇게 마음 놓고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거 얼굴에 꼭 붙이고 튀어나가야 돼. 괜히 지체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마. 오빠는 먼저 챙겨야 할 게 있거든. 금방 따라 나갈 테니까 너 먼저 가. 오빠, 진짜지? 나 오빠 말만 믿고 먼저 나갈 테니까 무조건 뒤따라와야 돼.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나는 오빠만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금방 와.
너무 많이 챙기지는 말고 꼭이야. 만약 오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고마운 오빠는 정작 저를 먼저 내보내고 통장 챙기랴, 엄마 결혼 반지 챙기랴 정신없이 집을 뒤지다가 연기를 너무 많이 들이마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성숙하게 굴다가 목숨을 잃은 오빠 때문에 부모님은 많이 힘겨워하셨어요. 내가 믿음직스럽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분명 영석이 그 녀석도 아직 어린애였는데 왜 내가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애가 불 속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냥 몸만 얼른 나왔어야지 이놈아. 다른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살아서 돌아와라. 너 없으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이러니. 그깟 반지가 뭐 소중하다고 너를 불길 속에 그냥 냅뒀냔 말이야. 하필 이 못난 부모 밑에 태어나서 미안하구나. 오죽하면 부모님이 보물처럼 아끼던 고깃집을 닫으셨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저도 어린 나이라 마음고생이 심하기는 했어요. 특히나 저의 생명의 은인이자 인생의 짝꿍이던 오빠를 잃었다는 슬픔에 마음 아팠죠. 하지만 뺨이 푹 패인 부모님을 지켜보고 있으면 감히 티낼 수 없었어요. 그저 살아있을 때의 오빠처럼 씩씩한 척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저 눈치 없이 해맑은 척하면서 재롱 부리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가끔씩 텔레비전 켜놓고 흘러나오는 가요에 맞춰 춤을 추기도 했고요.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연예인의 성대모사를 따라하기도 했어요. 나름대로 부모님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거죠. 하지만 이런 저의 노력이 역부족이었는지 아빠가 스스로 세상을 등지셨습니다. 아무래도 오빠 혼자 멀리 가도록 놔둘 수 없다는 거였어요. 당연히 한순간에 배우자마저 잃어버린 엄마는 폐인이 된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셨죠. 당신까지 가면 나랑 영주는 뭐 어떡하라는 거야. 분명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잖아.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사라질 수가 있어. 아직 우리 영주는 살아갈 날이 훨씬 길게 남았는데 이렇게 가족을 다 잃어버리는 게 맞냐고. 그렇게 엄마는 금방이라도 눈 감을 것처럼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아침이 되어도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버거워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찬밥만 바라보며 숟가락 들 힘조차 없으셨죠. 언제나 얼굴이 창백하고 눈 밑에는 새까만 다크서클이 도드라져 있었는데요. 거의 죽을 병에 걸린 것처럼 야위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 거는 일 없이 하루 종일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저는 엄마마저 떠나버릴까봐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엄마를 끌어안고 발을 동동 굴러가며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제발 좀 일어나시면 안 될까요? 이러다가 엄마도 오빠랑 아빠 찾아 떠날 거예요. 만약 그럴 거라면 저부터 죽이고 같이 가요. 이대로 저 혼자 남겨지는 건 싫어요. 그냥 저도 가족들이랑 다 같이 있을래요. 그동안 엄마는 슬픔과 절망 외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악을 써가면서 우니까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저한테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영주야, 이 엄마가 너무 부족해서 너를 제대로 못 챙겼구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이제 엄마 진짜 정신 차릴게. 네 오빠랑 아빠가 보면 혼낼지도 모르겠다. 무조건 엄마는 네 곁에 있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엄마는 마음을 다부지게 먹고 다시 고깃집을 오픈하셨습니다. 물론 아빠 없이 일궈 나가려고 하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예전 같지 않다면서 손님들의 발길도 끊어졌죠. 그래도 엄마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더군요. 새벽마다 주방으로 들어가서는 직접 하루치 양념장을 다 버무리셨고요. 혹시나 식재료의 문제로 단골들의 마음이 바뀐 걸까봐 직접 시장을 돌아다니며 거래처를 다시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밑반찬도 요일마다 구성을 바꿔가며 입맛을 돋울 수 있도록 노력하셨습니다. 덕분에 고깃집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요.
게다가 여기서 멈추지 않고 500평까지 확장할 수 있었죠. 저 역시 이런 엄마를 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분명 저를 위해 고생하시는 게 분명한데 넋놓고 뺀질거리며 살 수는 없었으니까요. 엄마, 저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일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절대로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살아갈게요. 아직은 많이 어설프고 부족한 딸로 보이겠지만 언젠간 엄마가 저한테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는 치열하게 이를 악물고 공부했습니다. 솔직히 공부 머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엉덩이 붙이고 노력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기강 잡았어요. 매일 아침 5시에 눈을 떠서 책상 앞에 앉아 수능 기출 문제집을 풀었고요. 틀린 문제는 종이가 새까맣게 변할 때까지 다시 썼어요. 그리고 사람인지라 졸음이 몰려올 때면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치거나 찬물을 얼굴에 뿌렸습니다. 억지로 정신을 깨려고 노력하면서 공부에 매달린 거예요. 심지어 시험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있을 때는 하루에 2시간 자며 준비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목표로 하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회사에도 입사할 수 있었어요. 왜 잘 나가는 고깃집 물려받을 생각 안 하냐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고깃집은 엄마가 고생해서 이루어내신 거라 굳이 제가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엄마도 많이 기특해 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사람이니까 좀 더 편안한 길을 찾고 싶은 게 자연스러운 마음일 텐데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서 고마워. 이제는 네가 옆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건 몰라도 엄마가 딸 하나는 잘 키운 것 같구나. 그 어떤 말보다 엄마가 저를 든든하게 생각하신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며 제 인생을 가꿔온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앞으로도 씩씩하고 굳건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저는 회사를 다니면서 입사 동기랑 사내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면서 만나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다니던 회사가 보수적인 분위기였기 때문에 들키면 눈치가 많이 보일 것 같았단 말이에요. 일부러 회사 내에서는 서로 친하게 지내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 존재만 인지하고 있는 동료 사이처럼 지낸 거예요. 아무도 눈치챌 수 없도록 신경 쓰느라 서로 서운한 일도 많았죠. 하지만 앞으로도 별 탈 없이 회사를 다니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언젠가 회사 사람들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된다면 무조건 청첩장을 돌리는 날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만 회식 자리에서 만취하는 바람에 저를 대놓고 껴안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바로 싸늘한 반응이 느껴져서 당황스러웠죠. 뭐야, 영주 씨랑 주원 씨랑 사귀는 사이였어? 와, 회사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2마리 토끼 다 잡은 거였구나? 이거 부러워해야 할 일인가? 그동안 우리한테 일 맡겨두고 막 둘이 비상구 가서 희희낙낙한 건 아니겠지? 혹시 또 모르지. 지금까지 우리는 둘 다 성실한 줄 알았는데 뒤에서 어떤 수작을 부렸을지도. 아이 뭐 둘이 좋아서 만난다는 걸 말릴 수는 없지만 괜히 우리한테 피해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네. 이거 진짜 부탁이야. 일부러 신경 쓰실까 봐 여태까지 비밀로 해왔던 건데 죄송합니다. 절대로 일에는 지장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도 공과 사 제대로 구분할 거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저 젊은 남녀가 눈 맞아 사랑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죄라도 지은 것처럼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무래도 반응이 심상치 않을까봐 염려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회식 자리가 끝나고 다음 날 출근했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많이 발생했어요. 업무 중에 사소한 실수가 나타나거나 소통 오류가 생기면 저는 연애하느라 정신 못 차리는 직원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굳이 물어뜯을 만한 사안이 아니었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주 씨, 아무리 근처에 남자친구가 있어도 이 정도는 집중해서 처리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너무 실망스럽다. 너무 단순한 부분이라서 제대로 확인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데서 바로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는 법이라고. 그러게, 아까 내가 구내식당 가는 길에 영주 씨 불렀는데 못 들은 것 같더라.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길래 넋이 나가 있었어.
설마 또 남자친구 생각? 그래도 회사에서는 삼가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넘어가거나 사과하고 끝나면 될 일인데 꼭 남자친구를 걸고 넘어지는 게 기가 막히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남자친구한테도 이런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어요. 매일같이 나를 일에 집중하기는커녕 남자 만나러 출근하는 사람 취급하니까 서러워 죽겠어. 진짜 내가 일을 못하는 거면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정작 프로젝트 발표는 내가 다 했잖아.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고 많이 치면서 왜 나보고 그래? 솔직히 남자친구도 이런 저의 고통에 많이 공감할 줄 알았어요. 애초에 이 사고를 저지른 건 남자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그런 건 못 느꼈는데? 당신이 너무 섬세한 성격이라 깊게 생각하는 거 아닐까? 굳이 이런 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사람들 다 단순해서 이러다 말 거야. 금방 지나갈 거라고. 결국 저는 둘 중 하나는 이직해야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날 거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퇴사해서 프리랜서로 활동을 시작했죠. 사실 남자친구랑 슬슬 결혼을 의논하고 있던 시점이라 이런 도전을 해도 되나 싶기는 하더라고요. 게다가 처음에는 일감이 많이 안 들어와서 불안했어요. 당연히 남자친구도 그냥 다른 회사를 들어가라고 권유했죠. 이러다가 당신 후회할 것 같은데 그냥 다른 회사로 이직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어? 원래 프리랜서가 자리 잡기 어렵잖아. 괜히 마음고생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게 나을 거야. 이런 상황에 놓이니 어떤 결정이 과연 현명한 것인지 고민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잘 풀리더라고요. 오히려 회사 다니던 시절보다 나아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면서 남자친구도 여러 생각이 들었나 봐요. 갑자기 본인도 사내에서 스트레스 받고 있다며 퇴사하더라고요. 나도 당신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 그래도 당신 먼저 보내고 회사에 혼자 남아있는 동안 마음고생했거든. 이제 나도 새로운 도전을 할 때야. 아니, 이럴 거면 진작 그때 제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 공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작 남자친구 본인은 아무 생각 없어 보이길래 저라도 탈출구 찾으려고 나온 건데 이게 뭐죠? 그래도 남자친구 본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니까 이해해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젊었을 때 하는 고생은 사서도 하는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처럼 원래 하던 업무의 연장선을 이어나가는 게 아니라 대뜸 자영업에 뛰어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동안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만큼 자연스럽게 몇 번 우리 엄마 고깃집에 데려간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500평까지 확장한 게 대단하게 느껴졌나 봐요. 내가 당신 어머니 보면서 진짜 많이 배우고 깨달았어. 그냥 회사에 묶여서 남의 도구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진취적으로 도전하고 뻗어나갈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 당장 성과 내기는 어려워도 언젠가를 위해 노력하고 싶어. 이렇게 본인의 각오가 단단하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다만 남자친구는 고깃집은 본인 혼자서 꾸려나가기 어려울 것 같다며 고심하더라고요. 대신 이리저리 살펴보는 것 같더니 탕후루 가게를 열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탕후루가 어마어마하게 유행이기는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유행이 오래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심지어 유행 초기라면 탑승해서 이득을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꽤 열기가 오른 이후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뭐가 씌인 것처럼 탕후루로 돈 벌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하면 된다고 고집부렸습니다. 여태까지 이런 식으로 우후죽순 생겼다가 없어진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냥 공짜로 도전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 분명 후유증이 남을 텐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차라리 다른 아이템을 구상해봐. 어차피 평생 이걸로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 일단 나도 뛰어들어서 벌 것만 벌어가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가져가면 돼. 괜히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망설이다가는 남들만 실컷 부자 된다고. 그렇게 남자친구는 호기롭게 자영업에 뛰어들었지만 시원하게 말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빚을 갚아주실 능력 정도는 돼서 다행이더라고요. 하지만 남자친구 아버지는 괜히 잘 다니던 회사 나와 빚 떠하는 게 괘씸하다며 더 이상 도와주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셨어요. 결국 남자친구는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엄마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고요. 자네 성격 하나만큼은 싹싹해서 좋았는데 우리 고깃집에 와서 일 배워보는 게 어때?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도전할 생각이 있다면 경험해봐서 나쁠 거 없잖아. 어차피 직접 현장에서 일해보지 않으면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지거든. 아, 저야 불러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솔직히 제 소식 듣고 많이 실망하셨을까봐 걱정했는데 우와, 오히려 기회를 주실 줄은 몰랐어요. 이거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도록 열심히 할게요. 이제 벼랑 끝에 몰려서 이 악물고 성실하게 사는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남자친구로서는 본인 부모님마저 외면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거절하지 않고 엄마의 고깃집에서 일하기로 했죠. 솔직히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걱정이 많았는데요. 남자친구는 제 생각 이상으로 종업원으로서 잘 해내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엄마보다 먼저 나가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엄마한테는 플러스 점수를 얻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홀 정리부터 시작하며 테이블과 의자가 반짝반짝해지도록 닦았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언제든지 손님들의 궁금증에 바로 대답할 수 있도록 메뉴판 구석구석까지 외웠대요. 또한 손님이 원하는 수육의 굵기나 양념 농도까지 세심하게 체크했다고 했죠. 심지어 휴게 시간에도 절대로 휴대폰만 붙들고 있는 법 없이 설거지며 배식 준비를 거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는 새로운 종업원이 들어왔을 때 남자친구가 직접 이것저것 알려주며 능숙하게 교육했다고 했어요. 사실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아무리 남자친구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위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남자친구를 너무 예뻐하시면서 점 찍어 두셨습니다. 저렇게 구김살 없이 구는 성격이 어디 흔한 줄 알아? 사실 이렇게 손님 대하는 직종에 있으면 성격 배리기 쉽단 말이야. 어차피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니? 분명히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빛을 보게 될 거다. 게다가 남자친구는 한번 실패를 맛보았음에도 예비시댁 덕분에 빚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엄마는 남자친구를 더욱 나쁘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로서는 크게 반대하는 기색이 없으시니 다행이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가 우리 엄마 고깃집에서 인기 있는 사이드 메뉴를 주력으로 밀키트 사업을 펼쳐보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손님들의 반응을 확인해보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였죠. 나중을 위해서라도 고깃집 외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을 생각해보자고 하더라고요. 이건 분명히 성공할 거야. 가끔씩 사이드 메뉴만 따로 시킬 수 없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었거든. 어차피 밀키트로 판매하면 보관할 수도 있어서 쟁여놓는 경우도 많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고깃집이 어려워져도 밀키트 수익으로 살아남을 수 있어. 뭐 당신 말도 일리는 있을 텐데 우리 엄마가 흔쾌히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당장 다른 수익을 고려해야 할 만큼 우리 엄마 고깃집이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괜히 일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걸 유지하는 게 낫다고 봐. 제 앞에서 침이 다 튀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막 설명을 늘어놓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엄마가 고민할 몫이지 굳이 남자친구가 끼어들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엄마는 남자친구의 제안을 거절하셨죠. 이미 우리 고깃집 규모도 내 계획 이상으로 커져버린 거야. 굳이 밀키트 사업까지 해가면서 신경 쓰기에는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먼저 고민해준 건 고맙지만 사양하겠네. 앞으로도 고깃집 외에 일 벌이지는 않을 거야. 이 정도로 말씀하셨으면 남자친구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밀키트 사업만이 본인 인생의 한 줄기 빛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답답해하더라고요. 아니 왜 그러시지? 분명 돈이 쏟아질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왜 시도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야?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셔서 감이 안 오시는 걸까?
요즘은 식당에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가 많은데. 심지어 남자친구는 저를 통해서 엄마를 어떻게든 설득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엄마의 의견을 따르고 싶었고 굳이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서 거절을 했어요. 아무래도 내가 탕후루도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당신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나도 이제는 많이 배워서 뭘 신경 써야 하는지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제발 당신이 한번 말씀드려봐. 이게 너무 아까워서 그래, 아까워서. 이미 거절하셨는데 굳이 내가 왜 설득을 해. 그냥 당신도 포기했으면 좋겠다. 어차피 밀키트 아니어도 돈은 차곡차곡 잘 모이고 있잖아. 괜히 우리 엄마가 손해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지 말고 당신 사업을 구상해봐.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습니다. 당연히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찾아간 거라 긴장을 많이 했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반겨주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예비 시댁에 들어서자마자 몸 녹이라며 따뜻한 손난로를 가져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남자친구를 통해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는 유자차까지 준비해 주셨더군요. 심지어 귀한 손님을 맞이하는 것처럼 전복 요리도 한 상 차려 놓으셔서 든든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예비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본인 아들이 방황하고 있을 때 엄마가 걷어서 일 가르쳐 주고 계신 거라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남자친구의 밀키트 사업 구상을 알고 계셨나 봐요. 왜 반대하냐는 식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꼭 남자친구를 우리 엄마 고깃집의 후계자로 여기는 것 같았죠. 이왕이면 고생해서 일군 고깃집이 더 확장되면 좋지 않겠어? 밀키트 사업까지 성공하면 전국에서 너희 친정 고깃집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 막상 시도해보면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냥 덮는 건 너무 아쉽구나. 결국 저는 엄마의 고깃집이고 엄마의 결정이라 구체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500평짜리 고깃집인데 딸로서 관심 가져야 하는 거 아니니? 만약 잘못되기라도 하면 너무 아깝잖아. 뭐 직업이 따로 있다고 듣기는 했지만 설마 이 정도로 거리 두고 있을 줄은 몰랐다. 아주 그냥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를 않길래 우리 모녀는 서로 각자 벌어 각자 쓰는 식으로 경제적 독립을 이뤘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예비 시아버지가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엄마의 고깃집이 잘 되는 편이니 안주하고 기대도 되는 상황에서 제 나름대로 걸어가고 있는 게 대단하게 느껴지셨나 봐요. 아무래도 사부인이 우리 아들을 어떻게 가르치셨을지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그동안 우리 아들이 많이 성장했을 것 같아서 기대되는데 다음번엔 네가 아이디어 구상해서 가게 차릴 때는 내가 지원해주마. 그렇게 남자친구는 예비 시아버지의 지원을 받아 무인 밀키트 가게를 오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깔난 아이디어만 구상했던 건지 정작 자리를 터무니없는 사이즈로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초기에 예비 시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해도 계속 세를 내야 할 텐데 걱정스러웠어요. 게다가 무인 밀키트 가게라서 누가 먹고 갈 것도 아닌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혹시 저에게 밝히지 않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나 싶어서 물어봤는데요. 남자친구는 아직도 우리 엄마 고깃집 타령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장모님 고깃집 사이드 메뉴 밀키트도 개발하면 여기 갖다 두려고 미리 자리를 확보해놔야 내가 발등에 불 떨어져서라도 열심히 하지 않겠어? 원래 큰 꿈을 이루려면 그릇도 큰 걸로 준비해야지. 아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길래 저는요 우리 엄마가 결정을 번복하기라도 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럴 의향이 없으시다고 했잖아. 설마 진심으로 우리 엄마 고깃집 사이드 메뉴 밀키트 가져다 두려는 거 아니지? 나중에 가서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 이미 우리 엄마는 몇 번이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단호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제가 따져 물으니 그냥 장난이었다며 씩 웃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본인 말대로 농담이기는 했는지 더 이상 우리 엄마한테 끈질기게 설득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무사히 시간이 흘러 상견례 당일이 되었죠.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랑 남자친구는 어쩐지 억지로 끌려 나온 것처럼 안색도 구리고 말도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남자친구가 거의 죽상을 하고 우리 엄마 고깃집 영업 신고증을 확인했다며 명의가 우리 엄마가 아니던데 뭐 잘못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이랑 가장 오래 일한 직원의 이름이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며 엄마한테 손가락질했어요. 아이 그러면 500평 고깃집이 사돈 때 것이라는 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별 볼 일 없는 년이랑은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당장 파혼시켜요. 이렇게 거짓말까지 뻔뻔하게 늘어놓았을 줄이야. 갑작스러운 호통 때문에 자리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예비 시어머니의 언행은 너무나 무례했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랑 예비 시어머니는 이런 상황을 예감하고 온 것 같더라고요. 둘 다 기다렸다는 듯이 상황을 주도하려고 했거든요. 왜? 우리 어머니 입에서 파혼 나오니까 배신감이 들어? 나야말로 지금 뒤통수 맞아서 얼얼할 지경이야. 당신 어머니야 그렇다 쳐도 당신까지 밀키트 사업에 너무 소극적이길래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 분명 떼돈 벌 수 있게 떠먹여 주겠다는데도 거절하는 게 찝찝하잖아.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먼저 파혼이 나오니까 남자친구는 자기 편을 만난 것처럼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아줄 이유가 없으니 반박해줬습니다. 애초에 우리 엄마 고깃집이잖아. 그쪽들이 이룬 것도 아니면서 콩고물 얻어먹으려고 발작하고 있는 꼬라지가 너무 음침해. 왜 그쪽들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이런 소리까지 들어야 하지?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진작 실패 없이 떼돈 벌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왕 그쪽에서 먼저 파혼 언급이 나왔으니 상처받든지 말든지 저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본인이 속았다는 식으로 열받아서 핏대 선채로 울먹이기까지 하더라고요. 누가 보면 본인이 어렵게 이룬 고깃집을 우리 모녀한테 빼앗긴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러워했어요. 아주 그냥 본인 머리까지 쥐어뜯으며 절망하고 있더군요. 결국 예비 시아버지가 보다 못해 도대체 왜 이러냐고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500평 고깃집 소유하고 계신 줄 알고 저는 어느 정도 의지하면서 안정된 기반 물려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하려고 했던 건데 설마 이렇게 뭣도 없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이거 완전 사기꾼 모녀잖아. 당연히 저랑 엄마는 코웃음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우스워서 배꼽이 빠진다는 표현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사실상 개그 프로그램 보듯이 웃겼다기보다는 비웃음이 저절로 흘러나왔다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저랑 엄마가 깔깔거리고 있으니 남자친구랑 예비 시어머니는 꼭 보기 좋게 속아 넘어간 둘을 보고 비웃는 줄 알고 노려보더라고요. 하지만 저랑 엄마의 웃음 포인트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500평 고깃집이 더 이상 우리 엄마 명의가 아닌 것이 맞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평생 엄마 명의인 적 없던 것도 아니고 가장 오래 일한 직원에게 넘겨주셨을 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엄마는 평생 성실하게 일해오신 덕분에 그 건물 자체를 갖고 계셨으니까요. 그렇게 우리 엄마한테 기대고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봤나 본데 정작 우리 엄마 건물 놓치게 돼서 어떡해?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야? 차라리 당신 실체를 이렇게 까발려줘서 고마워. 괜히 모르고 결혼했다가 우리 엄마가 고생고생해서 얻은 건물 침 묻을 뻔했네. 뭐라고? 그럴 리가 없잖아. 그렇게 건물까지 갖고 계시는 분이 도대체 왜 지금까지 고깃집을 운영하셨던 건데? 그동안 내가 고깃집에서 일 배우면서 다 봤단 말이야. 직접 불 앞에 서 계셨다고. 사실 엄마가 건물을 갖게 되셨음에도 꾸준히 고깃집을 나가셨던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모녀에게 고깃집이란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공간이었거든요. 특히나 엄마에게는 아빠와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장소잖아요. 원래 엄마랑 아빠가 결혼하자마자 고깃집을 통해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하셨어요. 여보, 아직 우리 가진 게 많지 않지만 여기서 한번 꽃을 피워보자. 어차피 결혼했으니까 하루 종일 붙어 있을 수 있어서 나는 좋을 것 같아. 비록 당신 손이 많이 거칠어지겠지만 나는 그마저도 사랑해줄게.
그래, 나는 남들한테 고와 보이는 건 관심 없어. 그냥 당신한테만 사랑받으면 충분해. 나중에 우리 사이 아이도 태어날 텐데 그때까지 한번 일으켜 세워보자. 분명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엄마랑 아빠는 의기투합해서 고깃집을 운영하셨다고 해요. 처음에는 팔이라도 찾아와 주는 게 고마울 정도로 막막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니 어느 생화부터 단골 손님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슬슬 안정적으로 자리 잡고 나서 오빠를 낳게 됐고 조금 더 번창하게 되니 저를 낳았다고 했어요. 사실상 엄마에게는 인생을 바친 공간이 바로 고깃집이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최대한 본인 힘이 닿을 때까지 직접 운영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관절도 성치 않고 일상에서 여유를 찾고 싶어 하셨기에 넘겨주게 되신 거죠. 아무리 밀키트 사업이 비전 있다고 해도 엄마로서는 더 이상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고 전적으로 직원에게 넘길 예정이었기 때문에 관심 두지 않으셨던 겁니다. 저 역시 프리랜서로서 본업을 성실하게 이루어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엄마의 결정을 반대하고 싶지 않았고요. 여태까지 엄마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로도 일에 참여해보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말 얻는 게 얼마나 비웃음 나오는 일이겠어요? 오히려 엄마랑 오래 일하셨다는 그 직원분이 후계자로서는 제일일 거예요. 이렇게 모든 자초지종을 들려주니 남자친구랑 예비 시어머니는 당혹스러운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이제 와서 말을 해? 진작 말해줬으면 내가 파혼까지는 말 안 했을 거라고. 괜히 내가 성급하게 굴었던 것 같아. 만약 당신한테 상처 줬다면 그건 진심으로 사과할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자. 온갖 막말과 손가락질 다 하더니 이제 와서 슬금슬금 파혼을 물으려는 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뭐라고 주절거리는데도 웃음기 없이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다시 한번 억울하다는 듯이 눈물을 글썽이며 호소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욕심이 없는 거야? 그동안 당신 어머니가 인생 바쳐 열심히 일군 고깃집을 남의 손에 빼앗기고도 괜찮아? 만약 당신이 붙잡았으면 내가 이렇게 오해할 일도 없었을 거라고. 당신처럼 능력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가지고 허황된 욕심만 그득한 인간이랑 같이 뭘 꾸미는 것보다는 엄마가 믿고 넘길 수 있는 직원분이 훨씬 나아. 괜히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 하지 마. 애초에 당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리 남자친구가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노력해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얼마나 한심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는지 일갈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우리 엄마랑 저만큼이나 기가 막혀 하고 계시는 분이 한 분 더 계셨어요. 바로 예비 시아버지가 연신 마른 세수를 하며 호통을 치셨거든요. 이제 와서 후회돼? 아이고 이 멍청한 모자야. 왜 괜히 허튼 짓해서 좋은 집안과의 인연 맺을 뻔했던 기회를 날려먹는데? 애초에 너는 탕으로 말아먹고 유일하게 사부인이 손 내밀어줬으면 은혜 갚을 생각이나 해야지. 이런. 그렇게 예비 시아버지까지 정색하고 힐난하니까 남자친구랑 예비 시어머니는 갈 곳 없는 것처럼 눈물을 흘렸습니다. 솔직히 이것도 통쾌하면서도 어이가 없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 건물인 거니까 남자친구랑 예비 시어머니가 뭔가를 빼앗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랑 파혼하면 원래 살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왜 뭔가를 갈취당한 것처럼 서러워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주 그냥 남자친구랑 예비 시어머니랑 똑같이 도둑놈 신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남의 노력을 집어삼킬 생각밖에 안 한 거죠. 그동안 사랑했던 시간들이 다 어디 갔냐는 듯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더라고요. 아유 저기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겸허하게 사부인 의견을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파혼만은 말아주세요. 그냥 제 주둥이를 후려치고 싶은 심정이네요. 아유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네? 아무리 절절하게 용서를 구해도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랑 엄마 모두 딱 잘라서 거절해주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여전히 프리랜서로서 활발하게 일하고 있어요. 아무리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다고 해도 순식간에 일감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건데 아직도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마감을 맞추고 꼼꼼히 해내야겠다는 생각뿐이죠. 하지만 저의 일상에 일하는 시간으로만 가득한 건 아니에요. 바로 엄마가 드디어 고깃집을 완전히 그만두셨기 때문에 평온한 노후에 들어서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엄마와 둘만의 행복한 시간도 자주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일단 평일 아침에 시간이 날 때면 시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나가 신선한 재료를 사온 다음에 주방에서 같이 브런치를 준비해요. 지난번에는 시장까지 가는 동안 제가 자전거 바퀴를 굴리고 엄마를 뒤에 태운 적 있었는데요. 어릴 때처럼 가볍게 나아가지는 않지만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엄마 역시 그때가 떠올랐는지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마구 들려주셨습니다. 영주 너는 5살 때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구나. 그때 네가 한창 영석이 껌딱지처럼 붙어 다녔는데 화장실까지 따라 들어가려고 해서 영석이가 운 적이 있었어. 분명 네가 울렸는데 영석이가 우니까 너는 또 따라 울더라. 그때 진짜 귀여웠지. 야, 저한테 오빠는 언제나 성숙하게 느껴졌는데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당연히 오빠도 어렸으니까 그랬겠지만 어색하게 느껴져요. 항상 오빠는 저를 위해서 씩씩하게 굴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아휴, 이런 이야기 할 때는 네 아빠도 같이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너랑 영석이랑 시끌벅적하게 굴면 네 아빠 입이 귀에 가서 걸렸단 말이야. 아주 그냥 고깃집에서 하루 종일 일할 때는 자식들 보고 싶어서 얼마나 애달았을까 싶어. 이렇게 오빠나 아빠 이야기가 나오면 잠깐 둘 다 눈시울이 붉어지는데요. 금방 또 행복했던 추억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평일 오후에 시간이 날 때면 같이 거실에 놓인 뜨개질을 하면서 차 한 잔을 곁들여요. 솔직히 저는 뜨개질 같은 거 취미에 안 맞는데 엄마가 워낙 좋아하시니 함께 하게 되더라고요. 비록 어설퍼서 엄마가 이게 뭐냐고 하시기는 하지만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주말에 시간이 날 때면 가벼운 등산로를 걸으며 서로 사진을 찍어줘요. 원래 사진만 남는다는 말이 있다는 거 아시죠? 사실 오빠나 아빠는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거든요. 그 당시에 고깃집 맞벌이로 바쁘셨기 때문에 사진 남길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많이 기록해두려고 해요. 그리고 행복한 근황을 들려드리는 중에 잠깐 전 남자친구를 언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놈이 글쎄 고깃집 앞에 가서 무릎 꿇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엄마가 직원분한테 넘길 거라고 진작 말했는데 왜 거기 가서 그랬는지 황당해 죽겠습니다. 그냥 남의 장사에 민폐 끼치고 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영주야, 난 너밖에 없단 말이야. 그냥 쥐 죽은 것처럼 입 다물고 많이 물어모시면서 살 테니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라. 이대로 헤어지기에는 우리 정말 많이 사랑했잖아. 한 번만 용서를 해줘. 결국 경찰에 신고당해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자친구는 그러고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기 위해 몇 번씩이나 집에 찾아오며 지극정성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다시 받아줄 거야? 원래 서로 사랑하면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는 거잖아. 그냥 우리 서로 엇갈렸던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합치자. 어? 아니 어차피 이혼한 것도 아니고 파혼했던 거잖아. 이런다고 내 마음이 돌아설 것 같아? 소용없으니까 그냥 좀 꺼져라. 이미 네 주둥이에서 왜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던 건지 다 나왔잖아. 그걸 다 듣고도 너랑 결혼하고 싶어 하는 멍청한 여자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전 남자친구는 제 마음을 돌려 결혼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 아버지에게 빌고 또 빌어서 그동안 익힌 노하우를 통해 무인 밀키트 가게를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밀키트가 생각보다 쓰레기도 많이 나오고 엄청 간편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도 안 돼 쪽박 차서 망해버렸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엄마랑 드라이브 하다가 근처에 갈 일이 있어서 봤는데요. 워낙 손님이 없어서 그런지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엉망이더라고요. 그냥 누가 우연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가도 식욕이 다 떨어져 도망가 버릴 것처럼 더러웠어요. 이래서야 무슨 노하우를 배웠다는 건지 기가 막혔습니다. 차라리 쪽박 찼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가게를 접은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엄마는 본인이 일을 가르쳐 주셨던 만큼 황당해 하셨죠. 아니 그렇게 밀키트만이 떼돈 벌 수 있는 방법처럼 굴더니 정작 자기 가게는 이렇게 방치한 거야? 어디 가서 나한테 일 배웠다는 말만 안 했으면 좋겠네. 그동안 종업원으로 일할 때는 열심히더니 사장 되니까 뒷심이 없나 보다. 비록 막말을 들었을지언정 결혼까지 가지 않고 파혼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엄마랑 저는 둘이 손님으로서 고깃집에 방문했어요. 다행히 엄마가 넘겼다는 것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사장님이 잘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만약 손님들이 불만족스러워 하시거나 위생이 엉망이거나 고기의 질이 좋지 않았다면 엄마는 표정부터 안 좋아지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부터 열까지 만족스러워 하신 것을 보면 저 역시 마음이 놓여요. 직접 엄마 손으로 운영하시지는 않지만 이 세상에 우리 가족의 추억이 깃들었던 공간이 남아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엄마 이제 진짜 마음 놓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제가 물려받으면 안 되는 고깃집이었다니까요. 만약 제가 물려받았으면 엄마는 안심할 수 없어서 은퇴하시지 못했을 거예요. 솔직히 인정하시죠? 그래, 솔직히 너한테 넘겨줄 생각은 단 한 번도 안 했다. 어차피 너는 프리랜서로서 적성에 맞게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오히려 나는 네가 불 앞에서 서 있는 것보다 지금이 더 잘 맞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네 일을 위해 노력했으면 한다. 저는 현재 믿음직스러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프리랜서라는 직업 특성상 일정이 많이 불규칙한데요. 이런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덕분에 엄마도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교제를 많이 응원해주시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면서 흐뭇해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A는 저랑 엄마의 각별한 애정을 헤아려주는 사람이라 굳이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엄마한테까지 정말 잘해줘요. 이제 저는 여러모로 인생의 균형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그저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밑거름일 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도 상처받는 일이 생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 언제나 제가 진심을 담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